교토 3굴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혼란이 없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과거 평균 수명이 50대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50대일 때. 그러니까 20살까지, 20몇 살까지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33세 죽으라고 20년 근무하고 50살 되면 완전히 골병 들어가지고 빌빌해. 그런데 50세부터 다시 40년, 100년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유비무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자, 다음. 자, 거한사이. 지금 편안할 때, 좋은 말 할 때 위기가 닥친다는 걸 생각하라. 언제? 정년퇴임 후에 닥쳐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타조증후군인데, 타조는 표범이라든가 사자가 나타나면 대가리를 모래 속에 품고 나 없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는데 자꾸 위험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닥쳐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도미노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현대인이 더욱더 유비무환은 해야 됩니다. 왜?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1번으로 꼽는 것은 체인지입니다. 변화예요. 변화라는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변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면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예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인터넷에 하루에 올라오는 신지식이 얼마인가 봤더니 700페이지 책 100만 권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옛날에 농경시대 대학 다니던 것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낙오하게 돼 있어요. 낙오하게 돼 있다고요. 계속 자기 지식을 리프레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고방식을. 이와 같이 임무원료 필요근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부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지금 노년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45.1%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높아지고 OECD 최고입니다. OECD 국가들 다음 미국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둘 중에 한 사람은 가난뱅이다. 호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안 했냐 게으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인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샌드위치, 자식 키우고 장가 보내고 부모 모시고 이러느라고 자기 노후는 생각을 못했어. 자기 노후는. 그런데 또 늙어놓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모실 처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처지가 아니야 지금. 왜? 지 앞가림도 못해 지금. 이런 판이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해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정부가 해주려면은 지금 GDP 중에서 공공지출,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해 주는 게 OECD 최저예요. 그런데 이거 정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걸 해주려면 어떻게 돼? 세금을 올려야 돼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 올리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다음에 당선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형편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해요. 구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자, 노동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죠. 유연화라는 게 말은 유연하지만은 계속 쫓아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쫓아내겠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건 청년 실업 50만 시대 내 지금 100만이 넘었죠. 청년 실업 10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봉양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다음 사회구조. 피케티 교수가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예.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것이다. 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요거예요. 문제는 요거라고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이걸 추계해서 발표를 해요.
빈곤 탈출률.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06년까지는 31.7%가 빈곤에서 탈출을 했어요. 가난한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빈곤에 탈출을 했다고요. 어떻게?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학자가 된다든가 사법고시를 본다든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없어져 가죠. 로스쿨 생겼죠.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예요? 수천만 원이죠. 2년간 거기 다녀야죠. 거기도 변호사 학교 가야죠. 돈 없는 집 자녀가 로스쿨에 간다는 건요, 꿈을 꾸지 못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죽으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학교 가면 판사 되고 검사 됐어요. 네, 개천에서 용이 났죠. 지금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제도가 전부 그렇게 되게 한다. 전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2006년까지는 가난한 부모를 두었지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중산층 상류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은 있었다. 지금 어때요? 2명으로 떨어졌죠. 이게 점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7명을 볼 게 아니고 3명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히 태도에 정신자세에 정신자세. 올라갔다고요. 올라가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면 그건 문제지. 그런데 있다고요. 10명 중에 3명은 올라가요. 자, 다음. 이게 장수 리스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0.87이라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10년 살 걸로 알았는데 18년 7개월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동안에 그러면 내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우리나라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급속하게 의료가 보급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왜 리스크라고 붙였어요? 10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축을 했는데 웬걸 20년 살더라, 그 말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요 문제예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2005년에는 그래도 8명의 근로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 이제 2020년에 가면 어때요?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이제 2050년에 가면 노인 1명을 근로세대 1명이 부양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안 돼요. 지금 허리 부러져 죽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자, 임무원료 필요 근우. 이것은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필요 근우.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지금 은퇴 후를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걸 쓰시고 안중근 의사는 이걸 또 썼어요. 임무원료 난성대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난성대요. 대업이 뭡니까? 우리 서민에 있어서 대업은요, 무슨 나라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대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대업이냐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지 않아요. 그게 대업이에요. 그런데 호구지책도 안 된다. 그건 대업을 방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부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물려받았다. 100억을 물려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은행에 예금해.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배당금 나오냐?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음악 작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시장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소득을 갖다 준다고요.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이 시스템이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시스템이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는 시스템의 부속일 뿐이지 자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셈밖에 안 돼요. 그런데 8호 애터미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한의사인데 한의사 평상시에는 돈 좀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노력을 제공했을 때 벌어요. 만약에 그거 떠나면 어때요? 돈 10원도 안 생겨. 그렇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 전부 자기 시스템이 아니니까 노력과 즉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득도 끝나요. 자,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시스템이 5,000이 되면은 그 시스템은 계속 영속되면서 자기 소득은 끝나고 밑에 재능 기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스폰서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줘서 밑에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만들어주는 거. 자, 다음. 자, 주역. 사서삼경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책이 주역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물망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 은퇴한 후 몸이 불편해지고 그러게 되면, 편안한 때는 언제냐? 그래도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이 편안한 때예요. 이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존불망망.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은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다음. 치불망란.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지만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가정이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어요. 왜? 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이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워진다. 그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